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25살이고 지금은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요리사가 된 이유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요리를 먹는 걸 봐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에도 장점이 있어요. 요리 실력도 늘고 새로운 레시피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평일에 휴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쉬는 다른 직장인들과 달리 저는 평일에 한가로이 쉴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가끔 레스토랑에 오는 커플들을 보게 돼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웃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니까요. 그러다 문득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소개팅을 할 친구도 없고 직장에서 연애할 사람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데이트 어플 광고를 봤어요. 평소엔 스킵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끝까지 봤죠. 마침 회사 동료도 그런 앱으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앱에 가입했어요. 제 나이랑 사진을 있는 그대로 올렸죠. 그러자마자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대전에 사는 38살 싱글맘이었는데 취미나 성격이 비슷하다며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전에 사는 은지 씨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서울 지역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마음에 드는 다른 여성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이면 누군가로부터 답장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잠들었죠.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앱에 새 메시지가 2건 있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고 앱을 열었는데 2건 모두 은지 씨로부터였어요. 오늘 제가 사는 대전에서는 벚꽃이 피었어요. 같이 보러 안 가실래요? 라고 쓰여 있었죠.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 그녀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싶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은지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벚꽃 아직 안 졌으면 보러 가시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답장을 보낼 걸 그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알림음이 울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흥분한 모습이 그래서도 느껴졌어요. 이어서 여기 벚꽃 진짜 이뻐요. 언젠가 민수 씨도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도착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희죽희죽 웃으면서 화면을 보는 저를 보고 동료들이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7월 연휴 때 용기를 내서 연휴에 대전로 갈까 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지 씨가 얼떨결에 초대해 주셨죠. 연상의 싱글맘인 만큼 대화를 리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은지 씨의 리드에 따라 대전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티켓값은 제가 내고 숙소는 은지 씨가 준비해 주셨죠. 2박 3일의 대전 여행, 짐을 싸면서 은지 씨와의 데이트를 상상했어요. 대전역에 착륙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은지 씨를 찾느라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와줘서 고마워요. 사진에서 본 그대로 하얗고 섬세한 피부에 내추럴 메이크업을 한 세련된 분위기의 어른 여성이었어요. 민소매 원피스에서 뻗은 하얗고 가느다란 팔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듯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탄생석 팔찌를 건넸죠. 여자들이 좋아한다며 동료에게 추천받은 거거든요. 은지 씨는 매우 기뻐하며 바로 착용했어요.
깊은 자주색이 그녀의 하얀 피부에 잘 어울렸죠. 그리고 은지 씨는 저를 대전의 3대 야경 명소 중 하나로 데려갔어요. 거리는 아름다운 네온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야경을 보고 헤어진 후 다음 날 아침 9시 그녀를 만났어요. 아이를 낳았다고는 믿기 힘든 멋진 몸매였죠. 전철에 나란히 앉아 몸이 맞닿아 조금 긴장됐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니 편안했어요. 어색한 침묵 없이 즐거운 시간이 흘렀고 창밖 풍경은 점점 제가 상상하던 대전의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녀를 넋 놓고 바라보자 아줌마를 뭘 그렇게 보세요 부끄럽게 라며 조용히 웃더니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요리사라고 하니 긴장한 듯했지만 모든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를 안주 삼아 점심부터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그때 그녀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고 아이와도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지금 너무 외롭다고 해요. 전부 내 잘못이에요. 민수 씨에게는 알아뒀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과거의 은지 씨보다 앞으로의 은지 씨를 알아가고 싶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어요. 그녀를 끌어안자 그녀는 입술을 열고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서로 뒤엉켜 쓰러졌고 저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황급히 전화를 끊는 걸 보았어요. 아마도 전 남편일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추궁하지 않았지만 관계를 끊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궁합이 너무 좋아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녀와의 관계를 즐기면서 동시에 데이팅 앱을 계속 이용해보기로 했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